실제 AMH 결과 검사지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한번 우리 병원에 있는 케이스를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환자분의 나이 보면 37.7세인데요. AMH 수치가 2.46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나오죠. 그 아래를 보면 이 AMH 농도는 36세에서 37세의 중앙값에 해당한다. 본인 나이에 딱 맞는 AMH 수치죠. 그래서 이분은 난소 반응 예측결과 배란 유도나 과배란 유도 시 정상 반응군에 해당한다 라는 의미로 돼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난소 반응 예측결과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난임으로 진단이 돼서 배란 유도법이나 시험관 했을 때 반응이 적정하게 잘 나올 것이다. 이거를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면 31.6세의 환자분인데 AMH 수치가 10.5가 나오죠. 이 10.5의 수치는 24세에서 25세의 중앙값에 해당한다. 나이대보다 훨씬 더 젊게 나왔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난소 반응 예측결과 배란 유도 또는 과배란 유도 시 고반응군에 해당한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뭐 나이에 따른 기본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나이가 몇 살 때고 과연 이게 배란 유도됐을 때 고반응군이냐 저반응군이냐 정상 반응군이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0.5라는 수치는 정상보다 훨씬 높잖아요. 결국 이분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거든요. 생리가 이제 불규칙이 아주 심하고 배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이렇게 배란될 난자는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10.5라는 수치는 생리불순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자연 주기로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분은 결국 배란 유도를 해야 되고 임신이 한 6개월, 1년 이상 잘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시험관을 가야 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난소 과장흑 증후군, 배 안에 복수가 차고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0.6세 그 환자분인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AMH 수치가 좀 떨어지죠. 1.56. 우리 아까 이제 40세가 되면 이제 뭐 1점대 초반 요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 나이대에 맞죠? 39세에서 40세 정도 중앙값이다. 그래서 난소 반응 예측결과 배란 유도 및 과배란 유도 시 정상 반응군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AMH라고 하는 게 1.0 이하가 되면 난소 기능 저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과배란 주사 맞았을 때 이제 저반응군, 많이 난포가 자라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1.56이면 우리 약을 썼을 때 어느 정도는 난포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분도 이제 뭐 다른 뭐 난임의 이유가 없다면 자연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43.7세 환자분인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AMH 수치가 0.79로 많이 낮아져 있죠. AMH 수치가 1.0 이하면 난소기능 저하라고 하는데 40세 이후부터는 대부분 이렇게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나이대는 이제 자기 중앙값에 맞지만 난소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험관을 하거나 과배란 주사 쓰게 되면 이제 많이 자라진 않죠, 난포가. 그래서 몇 개 자라지 않는 저반응군에 해당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고 임신 성공률이죠, 좀 자연 임신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뭐 달달이 규칙적으로 생리를 한다 그러면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뭐 이게 나는 AMH가 뭐 0.7이니까 나 무조건 시험관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일단은 뭐 자연 임신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6개월,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시험관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임신을 이제 빨리 뭐 계획한다 그러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시험관을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34세의 나이인데 AMH 수치가 아까 뭐 43세도 0.7 정도였는데 0.39밖에 안 되죠. 수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45세 이상 되는 46세, 47세의 중앙값으로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줄 보면 난소 반응 예측결과
배란유도, 과배란유도 시 저반응군에 해당한다. 이분은 아직은 뭐 생리가 규칙적으로 하지만 자궁내막종 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난소가 이제 많이 파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난자가 그만큼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난자가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 나이보다 폐경도 아마 일찍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문제는 이제 생리가 규칙적으로 하고 뭐 아직은 뭐 난소가 배란이 되기 때문에 불임에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다면 물론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낮은 수치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6개월, 1년 지나도 계속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이 AMH 수치는 점점 더 떨어지거든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번 떨어진 AMH 수치는 회복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난임병원에서는 대부분 시험관을 권고를 하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관을 해서 과배란 주사를 쓰더라도 난포가 이렇게 낮으신 분들은 한두 개밖에 안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난포가 많이 자라서 거기서 난자를 많이 빼야 시험관 성공률도 높아지는 건데, 한번 우리가 난자 채취할 때 한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고생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하나의 난자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난자의 질 자체는 괜찮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난자만 나온다면 시험관으로도 충분히 임신은 가능하다. AMH 수치가 낮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AMH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는 난자의 양을 반영하는 검사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뭐 난자의 질을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MH가 낮다고 해서 나는 불임이야, AMH가 높다고 해서 난 임신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맞지는 않고요. 항상 이제 자기 나이대에 비해서 이 내 AMH 수치가, 내 난자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그리고 뭐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 뭐 폐경에 대한 AB 지표로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 기준으로 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AMH 수치가 이제 정상 레벨이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뭐 다른 난임 원인이 없으면 자연 이제 임신 시도하면서 볼 수가 있고, AMH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을 때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다른 원인이 없으면 물론 또 자연 임신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다른 분보다는 적기 때문에 AMH 수치가 1.0 이하로 아주 낮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뭐 6개월 이상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라면 빠른 시험관 시술로 들어가서 임신을 빨리 시도하는 게 더 임신 성공률은 높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AMH 수치가 너무 높은 건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건 아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배란 장애가 생기는 거고, 나중에 시험관 했을 때 난소 과자국 증후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AMH 수치는 어디까지나 내가 난임 검사의 그냥 참고치일 뿐이고, 요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불임이다 아니다 판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